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박인환 교수님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심장이 쫄리네요. 원래 이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기 바른사회도 그렇고 별볼이 그렇고 사용자 단체에서 이렇게 진영과 각오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짓을 왜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 경제 단체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어영부영하다가 옛날 중대재해법 간 다음에 어디 맨날 징징거리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앞장서 싸워야지. 우리한테 징징거려봐야 뭐 했느냐. 본인들도 직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노동의 철학 얘기한 건 뭐냐. 모든 단체들이 언론들이 우리가 명색이 노조인데 노동조합이 최저생계비 낮춰야 되고 파업도 못하게 하고 국민적 권리를 제한하자 이렇게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얘기하면 노동상권이나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국민의 글로벌한 권리를 저해하자는 게 아니고 약자 코스프레 하거나 또는 자기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동을 하는 그런 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국민적,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것을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고 노동하는 동물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손이 있고 두뇌를 쓰는 것은 전부 노동을 위한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노동을 통해서 사회성, 언어, 사고 능력이 발전, 진화되었다. 과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원시인들이 매머드 사냥을 하려면은 서로 앞에다 함정 파놓고 돌 던지고 쫓을 때 의사소통 돼야 되고 서로 머리를 써야 사냥도 잘할 수 있어요. 집단적으로 노동을 하니까 이런 노동이 바로 인간을 만든 요체다. 제가 노동운동이니까 이런 노동운동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우리 타인을 위한 노력과 헌신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이타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의 노동은 제가 재단사인데 옷을 만들면 제가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은 하여튼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 여성 또는 아동노동 이런 경우를 계속 문명의 힘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운동에 제일 싸움을 잘한 데가 어디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메이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메이데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맨날 여성의 날 3월 8일 어디서 만들어지지 모르죠. 그것도 미국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18세기 얘기입니다만 문장 거놓고 일 시키다가 불나서 몽땅 타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안 싸웠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동맹파업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불과 4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안 싸웠고 나중에 이식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고 하여튼 이념으로 뭐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마치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미국 노동자들의 흘린 땀을 우리들이 혜택 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자본주의는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상권의 본질은 뭐냐?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노동상권이고 이런 노동상권이 계속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과 인류의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은 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다 알아요. 국회의원들 청문회 할 때 뭐예요?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이건 다 알아요. 교육 의무도 합니다.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근로의 의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하라고 이렇게 이 헌법에 보장되고 국민의 4대 의무이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근로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는 노동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평화시당 청계피복 노조에서 재단사에서 의식주
인간이 필요한 의식주예요. 왜 의가 맨 먼저 앞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한 끼 굶고 사는데 살 수 있지만 한 끼 한나절 옷 벗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재단사에서도 공익에 복무한 사람인데 꼭뭐 방산업체만 공익이 아니고 옷 만들고 구두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이것도 다 공익이죠. 그래서 노동은 하여튼 신성했고 이 타인을 위한 거룩한 행위다. 제가 노동운동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노동운동은 어떻게 되냐? 좀 복잡합니다. 먼저 이 노동관계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다 알다시피 현행법은 근로자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단체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노동 행위로 고소됩니다. 근데 우리 그 병원노조라든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아까 경총 누구 와 계시면 잘할 텐데 교섭을 2중, 3중으로 합니다. 병원은 2중으로 하고 금속은 3중으로 합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중앙고시에 교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사용주로 말하면 부당노동 행위예요. 이런 게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교섭을 요전에도 병원노조는 했지만 고대병원 파업했잖아요. 그럼 중앙교섭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마치 정의인 양, 약자의 편인 양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이미 세계적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공무원, 대기업 공무원은 과보호 대상자들입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2,7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 2,500만 명이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할 건가?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노동조합의 철저하게 과보호를 받는 선택을 받은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게 타임오프제. 공무원들의 아니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 노조에 정교조에 노동조합 활동까지 우리 세금으로 줘야 되는 것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우조선이나 쌍용차 등 이렇게 극단적 투쟁 배경을 보면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곳에 꼭 극단적 투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사가 기울어지면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노동조합이 이념지향으로 흐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거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보다는 연불보다는 잭밥에 하여튼 이념에 더 관심이 있을 때 우리 택배노조처럼 이럴 때는 반드시 극단적 투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란봉투법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되느냐? 그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된 것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는 손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법이 통과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러냐? 민주당의 심파적 공격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입니다. 우연한 사건의 발생을 필연적 사건으로 둔갑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심파적으로 침소봉대해가지고 약자 편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전술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개 법안 수십 명이 한 것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런 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벌떼입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다 국회의원 똑똑합니다. 근데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할까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의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이 뭡니까? 잘 몰라요. 혹시 미군 철수? 국방예산 삭감? 이것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는 2조나 3조에 단체협약 쟁의행위 정의가 있어요. 그 법에 노동관계법에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정의 자체가 없어요. 이게 저질 법안, 이상한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여러분 국회의원의 입법권 남용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가 수준이 엄청 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막 만들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엉터리 법안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 때문에 그러다.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진 의원이 200만 원 받는 노동자한테 470원 웬 말이냐. 여러분, 요새는요, 햇살론도 있고요, 신용회복도 잘 돼 있고요, 파산선고하면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노사가 합의할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를 암묵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연맹 가면은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가 핸드폰도 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노동조합에서 보상도 해줘요. 그래 놓고 뭐냐면 국민을 향해서는 약자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것은 저는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진정 연대채무. 대우조선이 손해를 입었는데 민주노총의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입니다. 단일노조면 부진정 연대채무를 해서 얻다가 자기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청구를 해야 되겠어요. 금속노조한테 걸어야 되는데 노사가 슬그머니 합의해가지고 5명한테 싹 걸어놓고 대우조선은 우리는 할 바 다 했다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는 어떻게 하느냐. 대우조선 현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바른사회랑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거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국민 세금을 날로 먹고 이렇게 해놓은 경영진은 그것은 국정농단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건 좀비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대우조선 경영진은 반드시 배임 혐의로 저는 고발 처리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떼 입법의 정치적 함의는 뭐냐?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과 민주당의 주장 등이 일치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이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은 민주노총 이렇게 해요. 노동계약 민영화는 어디서 나온 것도 뭐 이것도 다 어디요? 옛날 과무병하고 비슷해요. 막 자기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조, 3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 뭐 노조법 2조, 3조 개정 쳤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민주노총 결의대회, 국회가 다 봐라. 2020년 10월 6일, 10월 10일 전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좌표 찍고 그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합니다. 민주노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이렇게 해서 뭐 기후행동, 뭐 노동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몰아붙이는 그 의도는 뭐겠어요? 민주당 이재명이가 죄 지어놓고 사법 리스크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하여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식물정권 만든 다음에 김용민이 얘기한 것처럼 헌정 중단 사태를 노리는 거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노동자의 어떤 약자를 위한 권리, 어떤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노동자의 근로의 의무 이런 것은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약자의 권리를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념에 경도돼서 하는 행위는 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하여튼 우리 바른사회와 하여튼 연대해서 어떻게 이 시간 나면은 대우조선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